2주 만에 7kg을 감량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 2주 만에 체중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2주 만에 7kg 이상을 감량한 분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한 4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면서 몸무게가 부쩍 늘어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주위에서 그 나이에 살을 급하게 빼면 몸만 상한다라는 소문을 들어 망설이던 분이었죠. 이분은 과감하게 시도해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결과적으로 정확히 14일 만에 체중계를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살이 빠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활용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저탄수화물 식단과 적절한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영국 의사협회나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할 때 혈당이 잦은 폭으로 오르내리고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 지방 저장이 쉽게 일어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첫 단계로 탄수화물을 2주간 상당히 줄였습니다. 밥이나 빵, 면을 하루 중 한 끼 이하로 최소화하고 그 외 끼니에서 생선과 육류,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과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 몸이 배고픔을 지나치게 느끼지 않도록 했죠. 미국 듀크 의대 연구팀도 저탄수화물 식단이 2주 이내 빠른 체중 감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탄수화물 제한으로 인한 인슐린 저하가 체내 지방 분해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간헐적 단식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해 인슐린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인체의 지방 분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이분은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던 습관을 완전히 바꿔 12시에 첫 끼니를 먹고 저녁 7시 전후로 하루 2끼만 섭취했습니다. 공복 시간은 최소 16시간을 유지했는데 한 주만 지나도 아침 배고픔이 점차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 자료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통해 2주에서 4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체중이 크게 감소하고 공복, 혈당 수치도 개선된 사례가 다수 보고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식단과 단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도 병행했는데 운동 강도는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무리하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탄수화물 제한과 단식으로 어느 정도 지방 연소가 잘 일어날 상태를 만들어 놓은 뒤 하루 30분 이내에 간단한 근력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를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은 아령 1kg이나 2kg 정도의 저중량으로 팔, 어깨, 복근을 자극하고 저녁 식사 후 간단히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교수진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근력 운동 조합이 단기간 체중 감량에 상당한 시너지를 내며 과도한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도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늘 만나게 되는 사람이 한 분 계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자꾸 단 음료나 빵을 함께 먹자고 권유하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빼면 요요가 올 거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 이야기대로 다시 탄수화물을 제멋대로 섭취한다면 그동안 낮아졌던 인슐린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지방을 더 빠르게 축적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 2주 만에 7kg 감량이 가능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겠지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감량을 하는 것이 곧 건강을 해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무작정 굶거나 오직 물만 마시는 식으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대신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채소를 섭취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신선한 채소, 그리고 적당한 고기를 함께 먹으면 혈액 검사 지표도 오히려 좋아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체 상태가 다르고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외 논문들, 예를 들어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상황을 고려해가며 탄수화물 제한과 단식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 대체로 건강한 40대 이상 여성분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에 저탄수화물과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코티졸이 높아지면 지방 저장이 활발해지고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식단을 열심히 지켜도 체중 감량 폭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중 감량에 열중할수록 하루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이 중요한 40대 후반부터는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리한 다이어트는 호르몬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과 간헐적 단식을 적절히 병행하면 오히려 호르몬이 일정 수준 안정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인바디 측정값을 보면 여성 호르몬 저하에서 오는 여러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탄탄한 동기와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처음에 내가 정말 이 체중을 단 2주 만에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바른 식습관과 단식을 실천하다 보면 인체의 놀라운 적응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7kg 감량에 성공한 이분도 처음 며칠은 아침 식사를 굶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4일쯤 지났을 때부터는 의외로 허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음식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소량으로도 만족스러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 연소 모드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는 결정적 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시점을 지나면 몸이 한층 가벼워지고 허리 둘레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확신을 갖게 되는 달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평소에 칼로리를 무작정 낮추기보다 혈당 조절과 공복 시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끼니를 챙기거나 늦은 밤까지 간식을 달고 사는 습관은 혈당을 쉼없이 높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12시쯤 첫 끼를 먹고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친다라는 규칙을 지키는 식으로 공복 상태를 확보하면 지방이 알아서 소모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끝으로 2주 동안 이렇게 식단 조절과 간헐적 단식을 병행했다면 그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면 인슐린 수치가 다시 솟구치면서 요요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주가 끝난 뒤에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서서히 늘리고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와 근력 운동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2주 만에 7kg을 감량하는 것은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결합해 실현해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2주 만에 그렇게 많이 빼면 안 된다며 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흔들려서 원치 않는 탄수화물을 다시 섭취하거나 자신의 진도를 포기해버리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단 2주만 자신을 믿으며 몸을 가볍게 바꿔보겠다고 결심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전문적인 상담을 병행하면 무리 없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과 몸매를 함께 챙기는 2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거울 앞에서 한층 가벼워진 자신을 보며 분명 큰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는 2주 만에 7kg이 정말 가능해? 하고 의심하던 과거의 자신에게 당당히 말해 주십시오. 직접 해보니 정말 되더라고요. 여러분께도 같은 기적이 찾아올 수 있으니 부디 이 방법을 올바르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탄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